안녕하십니까. 동해, 태백, 삼척, 정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한호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름대로 좀 명망 있는, 제가 알고 지내는 제 친구, 선배들 이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또 의외로 아무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도 저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우리 김부겸 총리님, 마지막 타이틀이 총리였으니까 이분하고는 제가 되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이제 출마하고 당선이 될 때 개혁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는데, 그 개혁당이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한나라당 탈당파, 그 다음에 유시민 의원, 그 다음에 김원웅 의원, 이렇게 해서 힘을 합해가지고 개혁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개혁당에서부터 함께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은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 인물도 훔쳐나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같이 쭉 함께 해왔습니다. 현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 제 과 친구고요. 또 대학교 입학에서는 또 같은 서클도 같이 했었고, 그렇게 연결되는 친구입니다. 혹시 통화가 가능하십니까? 네, 통화 가능하죠.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피커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호연입니다. 아유, 강원도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강원도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호연 TV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동네가 워낙 넓어가지고 뭐 방송을 하다가 우리 김종대 의원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 한번 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이거 방송 되는 거예요? 예, 방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시청자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도 어디더라고?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아이고, 이름만 들어도 아주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아주 좋은 동네에 계시는 분들인데, 반갑습니다. 우리 한호연은 연세대 나하고 동아리를 같이 했던 동기인데, 아주 미련 곰탱이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옛날 학교 때 다닌 신념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관되게 아주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고향을 지키고 정치를 지키고 이런 데서 참 나로서는 참 흉내내기 어려운 삶을 살으신 분이라서 내 동기라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해 삼척 주민들한테는 나름대로 신뢰와 믿음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이다. 그래서 하여간 어차피 찍을 사람 없는 정치인데, 그럴 때는 우리가 또 한번 거의 40년 가까이를 이날을 주ம்பி해 오신 분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한 번만 더 자세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번 말을 걸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참 내가 가까이 있으면은 내가 뭐라도 했을 건데, 참 멀리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보다 추울게요, 거기, 그죠? 서울보다 따뜻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가 동해 삼척은 바닷가라 가지고
남해안하고 온도가 비슷하고 아, 태백 정선은 무지 춥습니다. 그러실 거요. 네. 그러니까 힘을 잃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셔가지고 무은장구 행운을 빕니다. 하여튼 뭐 감사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동해로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저는 또 이러면 갑니다. 예. 오징어 먹으러 갑니다. 예, 요즘 오징어가 아주 비쌉니다. 아주 비싸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이지만은 꿋꿋하게 힘을 잃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네. 그 김종대 의원님 하면 무기 그다음에 군사 이쪽으로 상당히 전문가시잖아요. 대학교 때도 그쪽 방면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대학교 때는 잘 모르겠고 아마 관심이 있었겠죠.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갔을 텐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이 무기나 이런 국방 쪽으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회 보좌관도 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국방 전문가로서 이제 자리를 매김한 거죠.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를 같이 하신 겁니까? 우리가 같이 했던 동아리는 그 당시에 꺽이라고 하는 그 서클인데 인간 걱정회 인간걱정회의 꺽을 세게 발음해서 꺽이 된 거고 지금 현재도 이 서클이 남아 있는데 이름을 바꿔서 이제 자유교양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후배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는 저랑 아주 비슷한 촌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아주 달변이고 아주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또 훌륭한 말솜씨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예전에 그 무기상 뭐 린다김에 관한 얘기 이런 것도 많이 들었고 근데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아주 흠뻑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사람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분은 조정식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시죠? 저하고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서클의 2년 선배고요. 대학 다닐 때 같이 농활도 가고 뭐 그랬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알고 지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당 생활 같이 하면서 좀 더 가깝게 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아주 든든한 백이죠. 학교 다니실 때도 이 모습 그대로셨습니까? 거의 비슷했죠. 거의 비슷했고 우리 사무총장님이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원래 별명이 부다예요. 부다가 부처잖아요. 부처고 또 대학 다닐 때 또 뭘로 유명했냐면 돈춤이라는 춤이 있습니다. 돈의 돈 악마의 금전 이 곡조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주 춤을 아주 부처처럼 아주 재밌게 추셨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좀 인기를 끌었었죠. 후배들한테. 요즘 같은 세상이면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널리 퍼졌을 텐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가면 한 2년 선배쯤 되면 밥 사달라 이러는데 밥은 잘 사셨습니까? 밥은 뭐 많이 얻어먹었죠. 원래 선배가 밥 사는 사람이죠. 좋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의원이신데요. 네. 우상호 의원은 저하고 87년도 3월 달에 연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저하고 한판 붙었었죠. 붙어가지고 제가 좀 졌습니다. 그때 제 런닝메이트가 이제 저하고 안호영 의원이 같은 한 편이었고 또 우상호 선배는 김병구라고 그 청와대 옛날 행정관 했던 친구하고 그렇게 한 편이었는데 워낙 우리 또 우상호 선배가 또 이 달변이거든요. 그 얼굴도 뭐 보시는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는데 저보다 좀 잘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연세대학교 여학생들의 여심을 움직여서 총학생회장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충 선거 결과가 한 몇 대 몇 정도로 나왔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46대 54 그 정도가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그래서 뭐 예전에 우상호 선배가 여기 동해 한번 와서 사석에서 우리 당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때 혼났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우상호 의원하고 같이 많이 연결되는 연예인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우연이죠. 이분과도 관계가 좀 있으십니까? 우연히 잘 알죠. 우연이가 우리 총학생회장 상호 형이 총학생회장 할 때 사회부장인가 뭐 하여튼 투쟁부장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싸움하는 쪽 그런 부장을 했었죠. 그 TV에서 보면 우현 씨가 뭐 소고기만 먹어봤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제 그 당시에 볼 때도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연은 뭐 겉으로 보면 거의 뭐 프롤레타리아에다가 아주 진짜 보잘것없이 보였었는데 그때도 뭐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의사였고 아주 쟁쟁한 빵빵한 집안의 자식이었죠. 그래서 좀 되게 좀 의외였어요. 그 당시에도 의외였고 그래서 우리 우연 친구가 우상호 선배 후원회장을 오래 했어요. 뭐 동기십니까? 네, 동기죠. 아 우현 씨랑 동기. 네, 우연 씨. 그럼 우현 씨랑 또 같이 우상호 의원이랑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서 안내상? 네, 안내상도 같이. 너 안내상 씨하고는 동창이죠. 접점이. 안내상하고는 별로 뭐 이렇게 한 다리 건너 접점이라서 우연은 뭐 직접적인 접점이고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현 씨는 통화 안 됩니까? 우연 통화가 되긴 될 텐데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영상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은 누구시죠, 이분이? 이분은 안호영이라고 무주 진안 장수 네. 완주 네. 현재 재선 국회의원이고 저하고는 우상호 선배하고 붙을 때 저의 런닝메이트. 제가 총학생회장 후보였고 우리 안호영 의원이 부학생회장 후보였습니다. 그러면 정 후보께서는 아직까지 국회의원이 안 되셨는데 부 후보께서는 국회의원도 하셨고 약간 좀 부러우시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치판에 들어온 건 제가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호영 의원이 처음에 경선에서 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코치도 좀 해주고 하여튼 당원 열심히 모아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경선에서 이겼죠. 그 워낙 거기는 동네가 경선에 이겨서 민주당 후보가 되면 뭐 거의 100%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그래도 하여튼 뭐 당선되고 재선 의원 되고 그래서 바라보는 저로서도 뿌듯합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서 그러는데 이 중앙 쪽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이쪽 말고 수도권에서도 뭐 한번 출마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의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수도권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동네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제가 국회의원 병에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동네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제 진심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뭐 토론자 입장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하고 조금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더 맞죠, 표현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착목했던 지점은 뭐냐면 동해 삼척 이 지역이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이관영 선배가 2명 뽑을 때 민한당으로 국회의원을 했던 적이 있고, 또 예전에 한 번 삼척이 따로 있을 때 장을병 총장이 한 번 하신 적이 있고, 뭐 그렇게는 있는데 지금 묶여진 상태로는 사실은 민주당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 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출마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보실까요? 7번째, 이분은 고영인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영인 선배도 뭐 고생을 많이 했던 선배고, 저희하고는 그 김부겸 총리 조직, 여의도에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 조직이 세희망 포럼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 세희망 포럼의 조직에서 같이 활동을 해왔고, 그 뒤늦게 그래도 경선에서 이겨서 그때 경선에 이길 때 그 강릉 출신의 김현 네. 의원을 경선에서 이기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것이죠. 지역구 어디이십니까? 안산 단원 갑인가 그럴 겁니다. 안산이면 강원 도민회가 상당히 센 곳. 뭐 도민이 많다라고 얘기가 되죠. 김부겸 총리와의 인연이 맺어진 분이십니까? 네, 그렇게 보셔야죠. 상당히 잘생기셨네요. 실물은 좀 잔주름이 많습니다. 자, 8번째, 김병욱 의원이시죠? 예, 김병욱 의원이죠. 지금 분당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그 원래는 이제 저하고 어떻게 알게 됐냐면, 김부겸 총리가 한때 그 민주당 후보로서는 선거를 대선을 이길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손학규 대표를 모셔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손학규 대표의 선거 운동을 하면서 같이 김병욱 의원하고 만나게 됐고, 또 똑같이 84학번이다 보니까 우리 김병욱 의원은 한양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또 친하게 지냈고, 또 손학규 대표를 한때 모셨던 뭐 그런 사이로서 같이 쭉 얼굴을 봐왔고, 지금도 뭐 가끔 통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 연배는 비슷하십니까? 네, 그 동갑이라고 봐야죠. 상당히 저기 어리실 때 좀 개구셨을 것 같은 느낌이. 어렸을 때는 뭐 제가 못 봐서. 자, 다음 분은 어이구, 이분 그분 맞습니까? 안치환 맞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최고의 스타였는데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겁니까? 제가 연대 총학생회장을 이제 출마를 했을 때 안치환이 그 곡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 노래가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라고 하는 노래였고, 그 노래가 저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노래로서 처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아무튼 뭐 지금 말로 하면 빵 터진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저를 지지 후원하는 노래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우상호 선배가 총학생회장이 되고, 또 거기에 축하하는 노래가 됐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일약 확 떠버린 거죠. 그래서 스타덤에 이제 올라가게 됐던 거고. 아니,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게 선거 운동인데 여기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소라 소라 푸른 소라가 그 후보님을 위해서 만든 노래가 확실히. 저와 안호영 의원을 네, 지지 성원하는 노래로 시작한 거. 정말입니까? 네. 그 노래가요? 예. 저희가 그렇게 목 놓아 불렀던 그 노래가요? 그렇습니다. 이야. 아니, 이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증명이요?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되게 안치환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이런 멘트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뭐 안호영 후보님이란다. 안호영 의원님이나 또는 안치환 씨 둘 중에 한 분을 만나면 밝혀지겠죠. 나중에라도 제가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 씨 노래 뭐 잘 부르셨죠? 제가 저기 뭐 가끔 노래방 가서 열심히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고. 그래서 저번에 언제 노래방 가서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나서 제가 안치환한테 전화를 했죠. 야, 그래도 이렇게 좋은 노래를 네가 불러줘서 고맙다. 너 술 한잔 했구나. 통화가 가능한 사이십니까? 예, 근데 뭐 저녁에는 주로 공연이 많으니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 좀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 2012년쯤인가 여기 동해문화원에 와서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친구가 온다 그러니까 플랜카드를 또 하나 걸어뒀죠. 안치환을 환영합니다. 막 이러면서 연세대학교 동문회 제 동해 동문회 뭐 이래가지고 플랜카드를 하나 붙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저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인데 부럽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은 아니네요. 요분은 김선태님이신데요. 예. 뭐 하는 분인지 소개가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이제 사회적 기업 하면서 만나게 됐던 친구고, 제가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그때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 작은 영화관이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개봉관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이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개봉관 영화를 볼 수 있냐? 그 영화관을 만들어야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배급이 돼야지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영화관을 짓게 되면 지자체에서 50%를 대고 문화관광부에서 50%를 내고 해서 영화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척의 가람영화관이라고 하는 게 그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성원이었고,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 1억 정도씩 순이익을 내 가지고 그 중에 5천만 원은 회사에 유보하고 5천만 원은 삼척시에 장학금으로 내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웨이브가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그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문을 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되게 고생을 했던 친구고, 앞으로 지금 또 재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제 종료됐는데 상당히 좋은 취지의 그런 사업인 것 같고, 저희가 삼척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혜택도 많이 보셨고, 제가 알기로는 울진에서도 그 영화를 보시러 거기까지 오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데 다시 한번 재개를 하실 수는 없는지. 지금 뭐 이 재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다 고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고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오면 수입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조직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시스템을 바꿔서 이제 개봉관, 그러니까 그 영화 배급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예약 시스템, 그러니까 영화를 보려면 티켓 예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 예매 시스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재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시골에 있는 작은 영화관들이 티켓 시스템하고 뭐 배급 뭐 이런 문제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특화해가지고 엮어서 이제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사회적 협동조합, 뭐 협동조합이나 또는 이런 사회적 기업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만난 분이십니까? 원래 대학 때 같이 얼굴 봤었죠. 그 우리 아까 우현하고 다 같은 총학생회 그 부장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뭐 영화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게 되신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구가 삼성건설을 다녔었는데 삼성건설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화관 짓는 쪽 뭐 이런 쪽에 좀 그 특화를 하게 돼서 그런 쪽에 이제 전문성들을 좀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영화에 또 깊이 빠져들게 됐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영화 감독 봉준호 이런 친구들이 다 이 우리 김선태 이사장하고 다 잘 아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친구분이 되겠는데요. 전설의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봄날에 졸고 계시는. 자, 이 전설의 사진 중에서 요 가운데 앉아 있는 이분을 적어주셨는데요. 자, 이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 정한열이라고 원래 저기 고등학교는 광주에 있는 사례지오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 내내 같이 다니면서 하여튼 많이 붙어 다녔던 그런 친구고 또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또 되게 일찍 임원이 됐었고 뭐 회사는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만 그래서 주로 친구가 했던 업종을 보면 거의 시멘트 업종에 주로 많이 있었어요. 시멘트, 레미콘 뭐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기업 생활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던 게 이제 삼표가 동양 시멘트를 인수할 때 그때 인수 총괄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또 여기 지금 삼표 시멘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한열을 물어보면 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번에 삼표의 서원철 전무 정한열 혹시 아십니까? 잘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쪽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선 때 그 삼표 시멘트 가가지고 거기 노조가 이제 2개가 있는데 현장 노조가 있고 사무직 노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정한열 아시냐고 그랬더니 다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또 그렇게 인연이 또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기는 그 사진상으로 보면 잘생겼는데 사실은 좀 키가 작아서 아마 저 얼굴에 좀 키만 좀 괜찮았으면 여자들이 졸졸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님이 인기가 많으셨습니까? 저는 뭐 사실은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여자하고 이렇게 뭐 사귀고 놀고 뭐 이런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저기 뭐냐 그 우상호 의원하고 그다음에 우현 씨가 어느 TV에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여자를 사귀는 것은 학생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오는 것도 마다하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뭐 그런 기조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 이 저기 정한열이라는 친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은 광주에 있죠.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요즘 병간호하느라고 우리 나이 또래 이제 친구나 선배나 후배들 보면 특히 부모님들이 이제 아프시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병간호하는데 고생하는 친구 선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시간의 많은 부분이 이제 어머니 병간호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옛날 생각 많이 나셨죠? 네, 뭐 옛날 생각이 또 새록새록 나고요. 그리고 또 뭐 저하고 다 관련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들을 주로 했으니까 뭐 하여튼 좀 감회가 새롭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뭐 몇 분은 나중에 혹시 뭐 영상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동네가 워낙 넓어가지고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가 유권자님들을 만나뵐 수 있는 게 시공간적으로 너무 제약돼 있어서 이런 수를 써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재밌으셨다면 좋겠고 재미가 없으셨다 하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